안녕하십니까.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여름철 지금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도가 무려 30도를 넘어서 40도까지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무더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의학에서 여름철에 어떤 식으로 양생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양생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삼복더위라고 하죠. 삼복더위는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 복날 주변의 날씨가 엄청나게 더 덥기 때문에 그때 건강관리 더 잘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삼복더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름철 어떤 식으로 생활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지, 복날 맛있는 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삼계탕은 꼭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복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세 가지의 복날입니다.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 있겠죠. 복은 이제 숨어있을 복, 엎드릴 복자를 써가지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을철이 되면 이제 서늘한 기운을 이제 금 기운이라고 하는데 금 기운이 이제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 봅니다. 가을의 기운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무더위는 뭐냐면 화의 기운이죠. 무더위의 화의 기운에 압도당해가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 있다. 금 기운이 다가오고 있는데 화의 기운에 져가지고 바싹 엎드려 있는 시기다 라고 해서 무더위가 아주 치성한 시기를 바로 삼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이 있고 경일, 각각의 경일을 따져가지고 하지 이후에 세 번째 경일을 잡아서 초복이라고 하고 네 번째 경일은 중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추가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다가오는 경일은 말복으로 정했습니다. 경일을 복날로 정한 이유는 경일이 금 기운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금 기운을 북돋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오행육기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시행을 한 거고요. 복날 사이의 간격은 각각 10일씩. 그래서 초복과 말복 사이는 한 20일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을 화기가 엄청 치성한 시기, 가장 덥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는 진액을 보충해야 되는 시기를 바로 삼복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복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중국에 있는 진나라 때 처음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여름철 지금처럼 이렇게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시기에 여름에 더위를 먹고 사람들이 픽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초복, 중복, 말복 요 기간 동안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도 초복, 중복, 말복 요 삼복을 정해서 요 날짜에는 몸에 보충이 되는 것도 좀 먹고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도 좀 하고 피서도 좀 가고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삼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또 따져보자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왜 몸이 따뜻해지는데 속은 냉해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날씨가 많이 더워지게 되면 체표면에 있는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몸에 있는 혈액이나 이런 기운이 체표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내부 장기에 흐르는 혈액순환은 좀 저하가 되겠죠. 저하가 되게 되면은 내부 장기의 온도는 오히려 냉해지게 됩니다. 온도가 냉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기운이 허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표 쪽에 있는 부분만 너무 덥고 혈액순환도 몰리게 되면은 오히려 내부 장기에 있는 기운은 허해지고 또 냉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여름철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할 때는 오히려 속을 따뜻하게 보충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냉방시설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여름철 특히 삼복더위에 행해지는 이런 풍습과 같은 것들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도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냉방시설이 잘 돼 있지 않은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야외 훈련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이러한 직업적인 특성상 야외에 계시는 분들은 각종 온열 질환이 잘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삼복에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노력을 시행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노인이나 유아, 만성질환자와 같은 허약하신 분들은 더위에 조금이라도 1시간 30분만 노출이 되시더라도 각종 온열 질환이나 진액이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삼복에 행해지는 건강을 보충하는 방법을 꼭 해주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날 삼계탕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이건 사실은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풍습입니다. 삼복더위가 나타나는 요 삼복날에는 예전부터 삼계탕하고 게장국을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삼계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닭을 넣고 끓이는 삼계탕이고, 게장국은 뭐냐면 사실은 개고기를 탕으로 끓인 거예요. 그걸 왜 먹어야 되냐면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고기가 원래 성질이 조금 따뜻한 성질의 고기입니다. 따뜻한 성질의 고기를 먹어줌으로써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속에 있는 기운이 떨어져 있는 것,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삼계탕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삼계탕을 끓일 때 특히나 인삼이나 황기 같은 것들을 넣잖아요. 인삼, 황기는 몸에 기운을 나게 해주는 약초일 뿐만 아니고 여름철 진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진액 보충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성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을 먹는 것은 속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고 기능을 보충하고 또 진액을 보충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게장국, 개고기는 닭고기보다도 성질이 조금 더 따뜻한 약간은 뜨거운 계통의 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몸의 기운을 좀 짧은 기간에 좀 빨리 회복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개고기가 성질이 조금 더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제 개고기는 사육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위생 문제, 개고기를 도축할 때 생기는 동물에 대한 윤리 문제, 다른 그 도축 과정보다 이게 좀 더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국제적인 인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개고기는 이제 섭취를 좀 지양하고 계신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삼계탕 말고도 우리 삼복에 행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서도 높은 강직에 있으신 분들은 빙표를 받아가지고 얼음을 구해다가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삼복에는 삼계탕과 같은 오히려 따뜻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열치열이라고 하는데 얼음을 먹는다? 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그게 오히려 맞는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자면요, 닭은 보양식, 따뜻한 거고, 오리고기는 보음식, 그러니까 조금 냉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장어는 보양식, 전복은 보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체질별로 따져보자면요, 태양인 같은 경우는 서늘한 계통, 그러니까 해산물, 채소류를 섭취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지방질이 좀 적은 게 좋아요. 태양인들은 심혈관 계통이나 뇌혈관 계통의 질환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 성분이 좀 적은 것, 그리고 연포탕 같은 보양식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태음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단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담백한 식품 중에서 섭취를 하시되 더 잘 맞는 것은 장어, 콩국수, 오미자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음인과 같은 분들, 속이 냉해지기 쉬우신 분들은 체표 쪽의 기운이 너무 성해지면은 내부에 있는 장기들의 기능은 오히려 떨어지고 냉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인삼, 황기 들어간 삼계탕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현대에 많이 유행하는 흑염소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어탕이라든지 이런 열성의 식품들을 좀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반면에 우리 소양인과 같이 우리 몸에 열이 너무 많아요. 난 삼계탕 먹고 인삼 먹으면은 막 피부가 빨개지고 막 열이 나고 땀이 나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이러하신 분들은 조선시대 높은 관직이 있으셨던 분들이 얼음 드셨던 것처럼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나는 찬 성질의 과일, 주로 이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들이 있겠죠. 수분이 많은 과일을 보충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오리고기, 냉한 성질의 메밀국수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삼계탕 소양인들은 먹으면 안 되냐? 소양인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열이 치성하신 소양인들은 삼계탕 끓일 때 녹두를 좀 넣어가지고, 녹두가 약 성분을 중화시키고 뜨거운 성분들을 조금 냉하게 식혀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녹두를 섞어서 같이 끓여서 삼계탕을 섭취를 해주시면은 소양인들도 충분히 삼계탕을 먹을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한 보양식 중에 또 되게 좋은 것이 있죠. 해산물들은 냉한 식품들이 많거든요. 해신탕이 있습니다. 해신탕. 전복이 음기를 보충해주는 굉장히 좋은 보약이거든요. 그래서 소양인한테 굉장히 좋은 보약인데요. 전복과 낙지와 같은 그런 해물들이 많이 들어간 해신탕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소양인 분들한테는 더욱더 걸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게, 우리 음식점에 가시더라도 체질에 맞게 따로 가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먹는 음식 말고도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약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한약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체질별로 맞춤식으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약을 지어주시는 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생맥산이라고 하는 그런 처방이 있습니다. 생맥산, 그러니까 메가리가 죽었을 때 맥을 살려주는 처방이다 라고 해서 생맥산이라고 합니다. 맥을 살려주는 처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삼, 맥문동, 오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삼과 맥문동은 거의 1:1 정도를 넣어주시고,
오미자는 그것에 한 절반 정도 넣어서 차처럼 물에다 끓여가지고 뜨겁게 마시셔도 되고 아니면 식혀가지고 냉장고에 식혀가지고 음료수처럼 마시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여름철 우리 진액이 땀으로든 뭐 소변으로든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진액이 많이 고갈되는 시기인데 이때 진액을 보충해 주는데 가장 좋은 처방이 바로 생맥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양인들이나 이렇게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인삼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삼만 그냥 빼면 됩니다. 인삼만 그냥 빼고 맹문동하고 오미자만 달여가지고 차처럼 아니면 음료수처럼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큼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휴식입니다. 휴식. 삼복에는 각종 음식이나 뭐 약재 같은 것을 섭취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지만은 그거 플러스 원래 뭐였냐면은 놀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록을 보면은 복날에 각 지방에서는 술과 음식들을 준비해서 계곡이나 산을 찾아 하루를 즐겁게 보내며 더위를 잊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가 기간도 요때쯤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복날이 되면은 우리 뭐 삼계탕 먹으러 가고 뭐 보양식 먹으러 가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위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좀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